신천지의 구조상으로 보면은 가짜 신학원이 많아요. 근데 그 가짜 신학원이 신천지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지입차주에. 지역별로 여기서 강남에서 내가 그러면 가짜 신학교 만들어 가지고 버는 돈은 뭐 반띵을 한다든가 지입차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정확하다. 거기서 수익이 나야 돼. 네. 그러려니까 건물 용도 변경도 빨리빨리 되고 뭔가 착착착 진행이 돼야 비즈니스 되는데 모델이 좋아요. 좋더라고. 맞아요. 예. 마인드가 있어요. 사실은 노원에서 노원에서 신천지가 건물을 빌려갖고 3계층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신천지 사무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 국민의힘 사무실이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그랬었어. 그 지역은 건물 몇 개층은 신천지 사람들만 드나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신천지 건물에 나오네. 예. 신천지 건물에 국민의힘 저 맞아 저 문제가 하얗게 왼쪽 가운데만. 위에 보시면 다 신천지 사무실인데 가운데 국민의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본부를 급습했습니다. 과천 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비서 자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서 당내 경선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암호명도 있었습니다. 바로 필라테스 작전. 운동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 작전명이었던 겁니다. 202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목표 숫자를 정해놓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전직 간부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1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나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신천지가 집단 감염 사태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에 올라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영장을 반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막아줬다는 거죠.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신천지 지도부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신도들을 윤석열 지지 세력으로 동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분은 변상욱 대기자입니다. 40년간 종교와 정치의 커넥션을 파헤쳐온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 전문 기자죠. CBS 기자수첩, YTN 앵커를 거치며 15년 전부터 이 문제를 경고해 왔습니다.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15년 전인가부터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했던 그게 얘기인데 그때는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갖고 특수본부가 뭔가 수사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둘이 맨날 얘기했던 아니, 건데 변상욱 기자님이 다 하고 저는 아니, 좀 따라가서 조금 다 터지고 도왔죠. 나니까 이제 수사본부에서 뭐가 나오니까 받아는 쓰고 있는데 네.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이제 시작해 주시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고 네. 예. 경고하셨는데 그게 윤석열을 만나면서 대폭발이 일어났죠. 네. 이제 시작은 2003년 서청원 뭐죠? 청원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신천지의 이제 서청원 후원 캠프부터 시작이 돼서 나름대로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가서 뭐 빌붙어봤자 당체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보수 정권을 택한 것 같고, 또 신천지가 쭉 내부의 이제 진행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터지지 않을 것인데 내부에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회 이제 2인자 이제 최고 책임자가 너무 나이가 드니까 총회장이 통일교랑 구조상 똑같아요. 네. 2인자들 예, 2인자가 이만희 나이 든 사람은 옆에다 모셔놓고 자기가 전권을 쥐고서 이제 흔든단 말이에요. 통일교도 똑같이 그렇게. 이만희 땡땡. 총회장이 가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앞뒤 맥락도 없고 아니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안 맞아요. 그렇긴 해. 항상 안 맞아. 항상 안 정명석하고 비슷해요. 예. 실제 누가 운영하지 그랬어.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로 인정을 받고 교회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교회를 만들려면 문화시설로 이게 등록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갖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견제가 심해가지고 상가 건물을 사서 용도 변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들을 계속 사고 하는데도 용도 변경에서 걸리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러니까 원래 로비를 고향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득 용도 변경이 이명박이 됐어요. 필요했어. 아니 그래서 고향에서 용도 변경이 됐어요. 됐다가 그거를 김종혁 예. 전 최고가 고향 병에 있는 그쪽 그 당협위원장인가 뭐 그랬는데 이분이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 얼마 전에까지 소송이 끝났대요. 네.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이기는 것으로. 예. 그건 최근 일이고 네, 최근에. 이명박 이상득을 만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용도 변경하려고. 예, 네. 용도 변경은 과천.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서 신천지는 계속 로비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먹히질 않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신천지는 늘 통일교를 부러워하고 통일교는 신천지를 부러워하는데 어떤 점에서? 신천지가 통일교를 부러워하는 건 저렇게 글로벌하게 뭔가 글로벌하게 폼난다. 기업 비즈니스를 펴야 되는데 폼난다. 맨날 안에서 애들만 닥달해가지고 돈만 좀 뜯고 이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이제 부러운 거고, 통일교는 그 수십 년 역사에서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몇 년 뭐 그 뛰는 것 활동성. 같지도 않은데 30만이라니. 그렇죠. 야저 조직력과 젊고 충성도. 활동적이다. 그 충성도 그런 거. 이걸 늘 부러워하는 거죠. 네. 그렇게 서로 교감을 하다 보니까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 성전을 짓고 나서 남는 땅은 또 신천지한테 팔아가지고 신천지가 그러다가 그런 또 서로의 건물을 관계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만나서 축구 대회도 하고. 네. 한나라당 시절이죠. 수석 부대변인이었어요. 네. 네, 비상근 부대변인 출신이라고. 청년 직능 단체장 그랬어요. 직능 회장. 신천지에서는 청년 직능단체 회장 같은 거 하고 네. 그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한나라당 본부로 들어가가지고 부대변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던 사람. 신천지의 간부가 네. 일부러 국회로 들어가서 네. 보좌관 역할을 했다. 이런 거 통일교한테 얘기해 준 거. 그 다음에 박근혜 캠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캠프 앞에는 국민행복이라는 게 항상 붙었죠. 네. 국민행복 종교본부에 많이 얼굴이 낯익은 노인이 한 분 계셔가지고 다시 찾아왔더니 신천지. 신천지의 수석장로 황모 씨였단 말이에요. 네. 야. 그걸 갖다 딱 얘기하니까 저분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 화물 트럭 연대 협회의 부회장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셔온 거지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변명을 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임명장을 훔쳐갖고 보니까 종교 담당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경우 담당으로. 그런데 신천지의 수석장로가 종교 담당이 돼가지고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화물트럭 운전사들한테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계속 연결되고 사진이 하나 있을 건데 그다음 사진은 노원에서 노원에서 신천지가 건물을 빌려갖고 3계층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신천지 사무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 국민의힘 사무실이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그랬었어. 그 지역은 건물 몇 개층은 신천지 사람들만 드나드는 그러니까 건데 신천지 건물에 나오네. 예. 신천지 건물에 국민의힘 저거 맞아 저 문제가 하얗게 왼쪽 가운데만. 위에 보시면 다 신천지 사무실인데 가운데 국민의힘 딱 박혀 있죠. 그리고선 그 앞에다가 국민의힘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온라인 당원 가입 QR 코드가 이제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신천지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항상 저걸 보면서 지나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갖다가 억지로 시킨라고 하지만 저것들 다 모으면은 10수건을 다 모으면 뭐 같이 먹고 체계적으로 사는 했어. 되는 거죠. 아주. 통일교는 사실은 북한하고 평화자동차를 만들고 북한 사업을 거들면서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좀 떨떠름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에 가서 뭐 미국 국적이니까 상당수가 그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통일교 신도들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북한의 달러 벌이에 이제 상당히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좀 떨떠름해지고 오히려 민주당 쪽하고는 뭐 그렇게 또 나쁠 일이 없어. 북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남북 교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신천지는 계속되는 어떤 비리에다가 또 교주가 구속됐을 때 교주 구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주 구명 운동을 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했어요. 성금 모금을. 네. 그게 또 한 뭐 100억이나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보면은 공진단도 있고 뭐 산삼 산 것도 있고 흔적이 있는데 그 돈이 다 현찰로 걷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현찰로 걷어요. 네. 100억이. 누구한테 로비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로비 자금을 써야 되는 게 현찰로 갖고 있어야 현찰로 로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 계좌에서 로비를 하면은 이게 근데 다 흔적이 물건을 나오니까. 을 썼는데 11층을 썼는데 윤석열 캠프가요. 캠프가. 여의도 그중에 대학 빌딩. 이제 그 제가 8층에 있었고 그 밑에 층에서 신천지를 관리한다라고 소문이 캠프 사람들한테 다 나 있었어요. 예, 예. 내부에서. 7층. 네네. 소문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임자들이 누구고 그 이제 조직과 직능 요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조직 직능이 그 이제 한쪽은 같은 통일, 조직이니까. 한쪽은 신천지 돌아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이제 다 그렇게 나 있었고 그 한쪽에 건진. 제가 이제 한쪽에는 그 아까 드린 도표가 하나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집단 가입한 시점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8월 31일 기준이고 9월 30 딱 한 달이잖아요. 보면 한 달 사이.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고
8월 말 기준으로 저건 당에서 한 달에 거의 20만이 늘었네. 그렇죠. 거의 19만 20만 가까이 되죠. 예, 딱 홍준표 시장이 이제 대구 경북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신천지가 코로나19 뻥 터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영장을 막아주면서 도와준 건 2번이나 도와준 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저쪽 후보하고 맞서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부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예. 압색하고. 신천지 교주의 신체의 일부를 갖다 검체해 간다고 가져간 사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원수가 하나는 됐지. 사탄이고 네. 하나는 천사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예.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남부지 천지일보 사설을 보면 윤 대통령 현직 첫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 나라와 국민까지 욕보이는 행위 이게 이제 천지일보 사설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산되는 이재명 당선의 공포. 그다음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사법정의 이재명 대표 수사 속도 더 내야. 그게 사법정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탄과 천사에 대한 너무 노골적인데? 약간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서 이게 벌써 1년 넘게 신천지가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뭐를 캐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넘어설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신천지 쪽에서는 각 장에다가 사람들을 막 당원 가입을 시켜서 물타기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때 저는 민주당에도 네.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들어왔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자꾸 그다음- 당원 명부 다 대조해 봅시다. 자꾸 그러는 이유도 예. 이미 심을 만큼 심어놨으니까 하면 다 넣을 걸 뭐. 항상 차이가 요 공문에도 있지만 공문에 명확히 한시적으로 가입하라고 돼 있어요. 뭐 2,000원이면 2,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있잖아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무슨 대선이다 무슨 뭐 당내 대표 선거다 끝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꼬리가 제대로 잡힐 가능성이 있죠. 반복적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있기 때문에 예, 이 정확히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그랬어요. 신천지가 버티면서 나름대로 역학검사에 협조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이만희 총재하고 예.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던 2인자 고동환 씨가 구속돼 버립니다. 네. 감옥에 가서 나왔는데 사실은 고동환은 그동안 2인자로서 횡령한 액수가 꽤 많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탄핵을 하자고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만희 씨가 자기를 갖다 보필하는 2인자니까 막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다 오니까 더 끈끈해진 거예요. 오히려. 네, 둘이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 오니까 감옥에 간 사이에 고동환의 세력들을 밀어내고 이제 전문 이제 세력들이 이제 고동환을 갖다 견제하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만희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같이 나왔죠. 이제 보석으로 같이 나오자마자 다시 2인자로 올리면서 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신문 기사에 잘 보시면 최모 씨라고 나와요. 네. 집화장을 지낸 최모 씨. 최모 씨는 고동환에 대한 탄핵 상소문을 올리던 사람이었네요. 몇십 페이지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사람이에요. 근데 고동환을 횡령 비리 같은 게 많으니까 제끼고 이 사람을 중용할 줄 알았는데 고동환을 중용하고 이 사람을 내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수십 페이지의 상소문이 지금 기자들한테 요약본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최모 씨, 그렇구나. 집화장 최모 씨. 예, 집화장 출신의 최모 최모 씨. 씨.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제명됐으니까. 근데 고동환도 결국 그러니까 횡령 넘버 비리가 2가 커지면서 되고자 했던 예, 그 정도 급이니까 고급 정보가 나오는 그렇죠. 거구나. 지역의 책임자였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방자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거니까 센 거죠.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거군요. 예, 말하자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수많은 비리들이 쫙 적혀 있고 거기에 연루된 인간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요약본을 기자들은 갖고 있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이제 쫓아다닌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해지면 굉장히 고급 정보, 심각한 정보가 근데 많이 나오겠네. 고급 정보가 상당히 간단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최 씨가 안 나오고 차 씨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차 씨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 속에서 예전에 아마 신천지 신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 당에 집단으로 가입한다면 경선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2021년 대선 경선, 2024년 총선 경선,
신천지의 손길이 닿았다는 의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을 받았죠.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횡령과 무단 점거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교단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 측은 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단도 함께 조사하자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는 이미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도명부, 회계장부, 당원 가입 현황 디지털 자료까지. 시청자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